대선 시계는 제깍제깍 흘러가고 있습니다. 남은 시간은 이제 13일,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주요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요. 현장 함께 살펴보시죠.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가지고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? 조작해서 왜곡하면 그게 대화하고 합의하자는 겁니까? 싸우자는 거지? 시비 거는 거죠?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러고 있어요. 커피 원가가 120원이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.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김문수는 유료가 없습니다. 방탄 유료가 없어요. 방탄 조끼도 안 입었죠? 그럼 방탄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지금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?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, 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연일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. 우리 착한 김문수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. 캠프 내부 안에서 좀 불만도 있었다는데 김문수 후보 독해졌습니다. 이종훈 평론가님. 예,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네요.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마땅히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네거티브 전으로 지금 되돌아간 그런 그 형세라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히 잘 준비를 했더라면 TV토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그런 이제 논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잘 안 된 거죠.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뭐 워낙 이제 대선 기간이 짧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확실히 안 됐던 거죠. 참모진들도 마찬가지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믿을 건 네거티브밖에 없다.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포지티브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네거티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. 김문수 후보가 제가 듣기로는 뭐 인성 자체는 그분이 뭐 좀 착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별로 그렇게 내키진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그런 상황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, 이제 그런 그 지금 문제가 아닌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지지율 격차를 만회할 수 있겠는가. 더군다나 압도할 수 있겠는가. 의문이다. 이런 말씀 드립니다. 네. 지지율이 네거티브,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흠을 잡는 방식으로 쭉 가서 이 부분에서 이점을 보았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, 이종훈 평론가께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,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신변 안전을 위해서 방탄 유리막을 설치해 놓고 선거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후보 자신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지지자들도 후보 얼굴을 못 보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? 좀 낯설죠. 예, 낯설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참모였으면 말렸을 겁니다, 아마. 예, 그러니까 그 정도 위험은 감수를 하자, 차라리. 그렇게 아마 조언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민주당 내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. 지금 뭐 거의 지금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. 그게 이제 그 참모진들 생각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약간 과잉 충성 경쟁 현상도 좀 이제 일부 있고 또 후보 자신도 뭐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자기의 생명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임박했는데 혹여라도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해서 그런 건데 개인적으로 일단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. 요즘 날도 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그 방탄복 입고 다니면 또 얼마나 안에 땀이 차겠습니까? 불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탄 유리는 특히나 또 굉장히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저격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 유리를 활용했던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제 하니까 좀 과잉 경우다 그런 느낌은 좀 들죠. 알겠습니다.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방탄 입법을 하더니 방탄 유리에 방탄 조끼까지 그렇게 안전한 곳을 원하신다면 교도소를 가면 된다. 최진봉 교수님.
저는 이 김문수 후보의 이런 인식이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.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문제 가지고 이걸 이슈화해가지고 정쟁으로 삼겠다? 이 자체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테러를 한번 당해서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. 최근에 그 민주당의 제보나 아니면 실제 SNS에 어떤 테러를 가하겠다고 글을 올려가지고 조사받는 경우도 7건이 있다고 그래요. 그중에 한 건은 검찰이 기소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였나요? 민주 당사 주변에서 흉기 같은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체포되게 됐습니다.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자, 뭐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저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김문수 후보가 이걸 쟁점화해가지고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본인은 뭐 총 맞이해서 맞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할 말입니까? 본인한테 한 얘기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뉘앙스로 들리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.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. 그 누구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대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경호원이든 뭐 경호처에서도 후보들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니까 본인은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. 그거 안 됩니다. 그러면 혹시나 무슨 일 아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테러를 당했잖아요.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안전 문제를 가지고 해서 이게 뭐 정쟁을 삼고 이걸로 공격을 하고 뭐 나 같으면 총 맞이했으면 맞겠다고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. 이게 지금 그 정쟁의 대상이 될 문제입니까? 정책적으로 대결하시고 본인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면 그걸 말씀하신 건 좋지만 안전 문제를 위해서 좀 지나치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는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자료 영상을 보면서 선거 막바지에 이제 종반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후보들의 목소리가 확실히 거칠어졌다는 점입니다.